안녕하세요. 가치주사TV입니다. 한 열흘 정도 영상을 안 올렸죠. 공부할 게 좀 있어서 유튜브 할 시간이 안 났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이 볼 기업은 강원랜드고요. 이거는 저번 주에 시청자분이 요청을 해주셨고 강원랜드하고 GKL을 봐달라고 하셨는데 GKL은 넘어갈게요. 실적 흐름이 강원랜드하고 비슷하니까 이거를 참고하셔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23,800원, 시가총액 5조 918억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강원랜드가 폐광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탄광산업이 쇠퇴를 하면서 그에 대한 지역경제 타격을 줄이고자 임시로 내국인에 대한 도박이 허용된 곳입니다. 80년대 중후반에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고 청정에너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가스가 보급되고 가스가 보급되니까 연탄, 무연탄의 수요가 크게 줄고 80년대 말에는 탄광산업이 몰락을 하게 됩니다. 강원도의 태백시, 정선군의 사람들은 이 탄광산업에 올인을 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전에는 정부가 석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피면서 탄광을 막 개발했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199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을 만듭니다. 줄여서 패특법이라고 하죠. 10년 기한을 두고 내국인 카지노라는 특혜를 허용해줘요. 그래서 준비를 해가지고 1998년에 이 강원랜드를 설립을 하는 거죠. 10년의 기한을 준 이유가 이 내국인 카지노가 특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특혜를 영원히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탄광산업이 몰락을 해서 지역경제에 타격이 클 테니 우리가 카지노를 너네한테만 풀어줄게. 10년 동안 카지노로 돈을 벌어서 너네 관광산업을 키워라 라는 의미였는데 그러면 2005년에 문을 닫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카지노를 빼면 답이 없어서 10년을 또 연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 번 더 연장을 해줘요. 이쯤 되면 카지노를 계속 유지하려고 일부러 발전을 안 시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2025년까지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뭐 주민들은 패특법에서 시효를 아예 지워달라. 영원히 강원도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게 해달라. 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다른 농사 짓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탄광산업의 지원을 받아서 호황을 이룬 것도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광이 됐다고 또 특혜를 주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언젠가는 이 특혜가 끝날 것 같아요. 우리는 강원랜드밖에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카지노가 강원랜드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서울에도 있고 뭐 이곳저곳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회사들은 동시에 여러 군데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GKL이 그랜드 코리아 레전드 서울에 2개, 부산에 1개를 운영하고 있죠. 사실상 이 강원랜드가 가진 최고의 경쟁 우위는 내국인에게 허용된 유일한 카지노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특혜가 끝나고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바뀐다? 이러면 뭐 거의 망한다고 봐야죠. 어쨌든 최대 주주는 한국광해관리공단입니다. 광해가 광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라는 소리예요. 광산 피해를 관리하는데 주로 폐광에서 나오는 해로운 물질들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에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석유 중심으로 바꾸면서 그때까지 석탄을 주로 썼으니까 여기저기 광산을 엄청 팔았었거든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광산은 폐쇄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말 그대로 석탄 산업을 합리화하는 사업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폐쇄시킨 광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까지 이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관리를 했었겠죠. 그리고 강원도 개발공사는 뭐 당연히 있겠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국민연금에서도
한 발을 걸치고 있죠. 정선군청에서도 지분이 당연히 있고 43% 정도가 유동 주식으로 풀려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2015년을 고점으로 쭉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이 당시의 뉴스로는 채용 비리 이슈가 한 번 있었고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 이유는 당연히 실적 감소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락세를 보여주고 2019년에는 조금 올라왔지만 2020년에 박살이 났죠. 그리고 컨센상으로는 21년에도 회복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백신 접종을 1월부터 시작을 해도 19년 매출을 21년에 회복할지는 의문인데 2월 말에나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올해 도박을 하러 갈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중독자들은 하러 가겠지만 어쨌든 2022년은 돼야 회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순이익률은 높은 편이에요. 매출만 뒷받침이 된다면 25%까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PER은 17 정도 적용해주면 무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배당은 45% 선에서 준다고 보면 될 텐데 2018년하고 2019년에는 900원 선까지는 지켜주는 모습이죠. 배당 성향을 조금 늘리더라도 900원은 안 깨졌어요. 그래서 배당은 9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45% 배당 성향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21년에 컨센대로 1조를 조금 넘는 수준의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고정비용의 효과로 순이익률은 25%는 못 보고 22%로 적용을 해봤고요. 그러면 PER 17에서 18,5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현재 수준의 주가는 좀 고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22년에 이제 회복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1조 6천억이라는 컨센값을 그대로 썼고요. 순이익률은 25%를 적용했고 PER은 똑같이 17을 곱해준 겁니다. 그러면 31,800원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34%의 수익률, 배당금 1,340원까지 다 받았을 때 총 수익률은 39%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2년간 투자를 해서 39%면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는 항상 선행하기 때문에 2년보다는 더 빠르게 주가가 회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배당도 제 예상보다 더 많이 줄 겁니다. 21년에는 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22년부터는 다시 900원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내국인 카지노 허용 특혜에 시효 리스크가 있어서 비중을 높게 가져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로 좀 보여드리자면 저 초록선이 22년에 배당 성향 45% 선에서 840원에 배당 수익률 5%일 때 주가 방어선이고 보라색 선이 21년 기준 목표가고 저 빨간 선이 22년 기준 목표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때 주가 수준에 빨간 선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겠고 어쨌든 투자를 한다면 이 정도를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제가 여태까지 영상을 올리면서 욕을 엄청 먹은 종목이 딱 두 개가 있어요. 기업은행하고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이게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고요. 이게 기업은행의 일봉 차트입니다. 화살표는 제가 영상을 업로드한 날짜예요. 지금 가격에서는 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상을 올릴 당시에는 메리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나중에 새롭게 볼 종목이 딱히 없으면 예전 종목들을 리뉴얼하는 영상도 올라갈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볼게요. 어쨌든 이 당시에 저한테 주린이라고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때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그냥 부들대고만 있었거든요. 욕하는 사람들 차단하고 뭐 답글로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누가 주린인지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만 보고요. 이번 주말에
제가 여태까지 추천드렸던 종목이나 매수 의견이라고 적어드렸던 종목들의 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